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0년 5월 계엄군에 희생됐던 5월의 막내가 41년 만에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찾지 못했던 생전 사진이 발견돼 묘비에 얼굴을 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배달업계의 속도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내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어떤 사죄의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사업성 평가 위주의 정부 공모 사업에 지역 균형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 계엄군에 희생된 11살의 어린이는 40년이 넘도록 어린이날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생전 사진이 없어서 묘비에 얼굴을 새길 수도 없었는데요. 41년을 맞은 어린이날에 묘비에 얼굴을 새겨 넣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군에 서슬이 펄었던 지난 1980년 5월 24일 광주의 한 마을에서 계엄군에 무참히 희생됐던 고 전재수 군. 당시 11살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전 군은 생전 사진이 없어 묘지에 무궁화 그림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4살배기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희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려 5월에 막내로 불렸던 전 군이 41년 만에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최근 전 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사진이 발견돼 묘비에 얼굴을 새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티 없이 맑은 어린이의 모습으로 돌아온 전 군의 선명한 모습에 묘비를 쓰다듬던 유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내 동생 얼굴을 앞에 보여주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전 군과 같이 사진 한 장이 없어 묘지와 봉안소에 무궁화 사진만 남긴 희생자는 49명. 5월 단체는 하루빨리 이들의 모습도 발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묘비에 전재수처럼 사진을 붙여주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요. 살아있었다면 50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5월의 막내 고 전재수 군. 41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어린이날에 얼굴을 되찾게 된 전 군은 드디어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3월 김종인 전 대표가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인 오는 7일 김 대표 대행이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습니다. 최근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14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주회 의원 1명만 포함됐습니다. 하루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 가족 간의 감염으로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광주 전남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7명과 증상이 있어 스스로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명 등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광주 2,451번째 확진자가 광주 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확인되면서 교사와 학생 등 1,0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고흥 군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아침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화순북에서는 영하의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장흥 유치와 순천 황전에서도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낮아진 지역과 더불어 산간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으니까요. 냉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하늘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사이로 봄볕이 가득 퍼지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볕을 가려주는 구름이 없는 만큼 자외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가운데 매우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속도도 신호도 무시한 채 내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을 보며 가슴 쓸어내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 배달 수요가 늘어난 만큼 배달업계의 속도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륜차 사고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다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도 좌회전을 하고 빨간불을 무시한 채 무섭게 질주한 배달기사들이 경찰 단속에 잇따라 적발됩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합니다.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안전모도 벗어던지고 내달리는 배달기사를 경찰이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열화장님 50도입니다. 비슷한 시각 주택가. 오토바이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틈을 비집고 좁은 골목을 빠르게 내달린 배달기사가 부랴부랴 배달 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무겁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달기사들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달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통상 매장 서너 곳을 들러 음식을 실어야 하고 한 건당 10분 안에 배달을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으면 음식점과의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증한 지난해부터는 배달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2개, 3개, 많게는 4개까지는 가능합니다. 너무 빠릿하고 무리수인데 그래서 이제 사고 위험이 제일 크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 건수와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단속된 오토바이의 교통 위반 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했고 이륜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배달 건수가 급증하면서 전체 교통사고 중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륜차 특성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배달량만큼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기사들의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얼마 전 진돗개 테마파크의 학대 논란 이후 욕설을 하거나 항의하는 전화가 늘어 훈련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테마파크 시설과 공연을 본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벌이면서 학대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훈련사의 지시를 받은 진돗개가 놀잇감을 장난감통에 집어넣습니다. 능숙하게 뒤로도 걷고 자, 이번엔 뒤로 가라. 자, 태양아 조금만 더 귀엽게 걸어봐. 신나게 달려와 훈련사에 안기기도 합니다. 태양아 여기 안겨. 으쌰. 잘했어. 평일 오전 진도군 진돗개 테마파크의 공연으로 관람객도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뭐 여기 와서 봤을 때는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좀 과장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자, 쭉 눌러줘. 진돗개 테마파크 학대 논란 이후 진도군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공연이 학대가 아니라는 대답이 전체의 87%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학대 논란 이후 진돗개 테마파크에는 욕설과 비방 전화가 이어지면서 훈련사들이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노이로즈가 조금 걸릴 것 같더라고요. 욕설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진돗개 테마파크 논란으로 새삼 주목받게 된 천연기념물 진돗개. 학대가 없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순혈 진돗개의 보존에만 치중된 진돗개 관리 체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되짚어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공직자가 코로나19 방역에 역행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단체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몽탄 면장을 직위 해제했고 이 자리에 함께했던 전남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도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또 완도군에서도 방역 지침을 거스른 채 테니스를 친 공직자들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단체로 골프를 쳐 직위 해제됐던 도청과 영암군청 공무원 등 방역 상황에서 무리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부분 견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구와 기반 시설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사업성 위주로 평가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에 지역 균형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방사광 가속기에 이어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 평가센터 유치에서도 연이어 충북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시험센터는 전라남도가 지역 여건을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기획해 정부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균형 발전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22건의 정부 공모 사업에서 균형 발전 지표가 고려된 사업은 단 2건. 대부분 인구나 경제 등 핵심 지표와 주거, 교통, 일자리 등 객관 지표 같은 일반적인 기준만이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정부 공모 사업 평가에서 균형 발전 지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 인프라가 완비된 수도권과 충청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국가 R&D 예산의 88.7%, 연구시설 장비 예산의 82.8%가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에 편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의 제도로는 지역 불균형만 더욱 고착화할 것으로 보고 국가 R&D 관련 시설 공모 사업에서 국가 균형 발전 요소가 중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타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동 대응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자발적 혁신 역량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국가 균형 발전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대학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광주 대학발전협력단이 오는 12일에 출범합니다. 광주 대학발전협력단은 광주시와 시교육청, 지역 17개 대학들이 참여하는데 오는 12일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협력단은 지역대학과 관련된 28개 사업을 조정하고 교육과정 특성화와 공모사업 발굴 등 경쟁력 강화, 상생을 위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완결하고 지속적인 추모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순천 지역 민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족과 시민단체, 연구자, 시의원 등 관계자 13명을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이 상생하는 공론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순 사건과 관련해 진행해온 지역사회의 많은 노력들이 최종 결실을 거두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의회 구성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시 진행을 잠깐 맡아주시면 국립섬진흥원 설립에 앞서 전라남도의 섬 정책 추진 방향도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섬진흥원 설립에 맞춰 기존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섬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협치기구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안과 완도, 진도 등에는 민간 영역의 섬지원 조직을 만들고 섬진흥원이 관광을 넘어서 생태, 경제, 문화, 영토적 가치를 살피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린이날을 빼앗긴 지 벌써 2년째인데요. 최근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그동안 조심스러웠던 숲 체험도 재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만에 교실 바깥으로 나온 17살 어린이들.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숲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무 열매를 너도나도 주워보고 자기 얼굴보다 큰 나뭇잎에 손도 맞대봅니다. 너희들 좋아하는 도토리 나무야, 이게. 도토리는 근데 다람쥐가 먹는다. 그렇지. 도토리는 다람쥐가 좋아하지요. 실내 교육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을 돕기 위한 유아 숲 교육.
코로나19로 소규모 단위로 진행돼 왔지만 지난해 강진에서만 1,6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친구들이랑 숲에서 나와서 놀는 게 좋아요. 그 생태적인 감수성을 기를 수 있고 또 숲에서 그 스스로 그냥 뭐 놀잇감이 없이 자연물에 있는 걸 가지고 놀므로써 주도적인 놀이.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숲 보존의식으로 발전되고 놀이의 유형도 개인 놀이에서 협동 놀이로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장점이 많은 숲 체험. 산림청이 올해 2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와 함께 무료 숲 해설과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정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려 있던 자연 생태 교육. 일부 실내 수업과 비대면 체험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조금씩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에서 제99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광주시청에서는 이용석 광주시장과 아동복지시설 3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의 꿈을 주제로 한 제9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100명 이내 참가자만 모인 채 진행됐습니다. 광주시가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 햇빛발전소 참여자를 공모합니다. 광주시는 2021년 시민 햇빛발전소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조합원과 공유하거나 발전소 확대에 재투자할 협동조합을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소재지를 둔 에너지사업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고 선정된 사업자는 한 곳당 최대 2억 원까지 공사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양현종 선수가 오늘 미국 무대 첫 선발 무대에 섭니다. 양현종 선수는 오늘 미네소타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격해 미국 무대 진출 이후 3경기 만에 첫 승을 노리게 됩니다. 양현종은 최근 구원 등판한 2경기에서 8과 3분의 2 이닝 동안 2실점, 방어율 2.08로 활약해 꿈에 그리던 선발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겨울철 서해 연안의 골칫거리인 괭생이 모자반을 사료화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괭생이 모자반을 한우와 전복 사료의 원료로 활용하는 연구에 착수했으며 일단 수입상 미역 분말에 의존하는 어린 전복용 배합사료 대체제 개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해양수산과학원도 괭생이 모자반 성분 분석을 마치고 전복 사료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에 대해 보강공사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이순신 대교의 교량 상판이 뜨는 성지를 제어하기 위한 교각 연결 수직 받침 장치를 전면 보수하기로 하고 다음 달 본격적인 보강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광양 산단을 잇는 이순신 대교는 공사비만 1조 7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정식 개통돼 하루 평균 2만 대의 교통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 문제로 보강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통 그런 타자들은 공을 좀 잘 본다고 할 수 있죠. 볼카운트에서 잡아당긴 타구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정훈까지 홈런 들어옵니다. 기아 타이거즈 1회 초 2득점 앞서갑니다. 전체 50번으로 기아에 입단한 박찬호 선수 오른쪽으로 좋은 타구 안타입니다. 그리고 우익수 손아섭이 공 뒤로 빠뜨렸습니다. 2루 주자 유민상, 1루 주자 김태진까지 홈으로 박찬호는 3루로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좌중간에 안타. 점수는 5대0 기아 타이거즈. 교체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밀어친 타구 왼쪽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페어볼. 김선기는 여유있게 득점. 좀 좋은 역할들을 보여줘야 돼요. 김태진이 우중간에 또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3루 주자 이정훈, 2루 주자 유민상까지 불러들이는 김태진의 2타점 적시타.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토스 좋습니다. 좌중간 담장 넘어갑니다. 한동희의 투런 홈런. 스코어보드 0의 숫자를 2로 바꿔내는 한동희 한방 한다면, 하지만 마차도 2로 땅볼. 그 사이에 장두성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4구 오른쪽 윅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 홈으로 점수 8대5. 어떤 구종을 선택할까요?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쪽 2루 볼스아웃 1루 평상타.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8대5로 롯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끄는 팀은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